나의 벗들. 만약 60고개를 넘은 지금도 40살 때와 똑같이 아등바등 살고 계시다면 아마 마음속 고통은 끝내 짐을 싸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 늙은이의 말이 다소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산전수전 겪으며 오래 살았고 또 많은 이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하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고 방금 둔 물건도 깜빡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늙은 교수가 깨달은 것은 진짜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주름진 몸이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참혹한 전제를 겪었고 지독한 가난의 터널을 지나왔으며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절을 살아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건너온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얼굴이 부처님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나이임에도 늘 불만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높은 벼슬이나 돈 보따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었지요. 젊을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길을 써야 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남과 다투어 이겨야 하고 억울해도 꾹 참아야 하지요. 그 치열한 과정에서 수많은 습관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옹이처럼 박힙니다. 문제는 그 딱딱한 습관을 예순이 넘어서까지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오, 일생의 개들은 저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하고 여름에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며 가을에는 알곡을 거두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어야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겨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봄처럼 뛰어다니려 하고 여름처럼 싸우려 듭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시들어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지긋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고가를 채워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덜어내는 것, 그만두는 것, 그리고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비워내는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에서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무엇을 더 악착같이 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난 세월 차고 넘치게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요. 대신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한 남은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될 5가지 도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도 마음은 가시반석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늙은 나이에 뭘 더 바꾸겠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들이지요. 젊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못났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고통과 평안의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에게 근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돌덩이는 무엇입니까? 쇠약해진 체력입니까? 부족한 돌입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놔도 되었을 낡은 습관, 굳어진 생각, 혹은 질긴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약으로 고쳐줄 수도 없지요. 다만 인생이라는 길을 조금 더 먼저 걸어본 길동무로서 이대로 계속 가면 더 험한 꼴을 본다는 반향 정도는 조심스럽게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누군가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제 곁에 늙은 친구들에게도 수없이 되뇌어온 다짐들입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남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심스레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순 고개를 넘기고도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의외로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입니다. 바로 남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필요했지요.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회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내 밥값을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끊임없이 남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훌쩍 지난 뒤에도 여전히 남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눈치를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부터 그 습관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내 진을 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고요. 사실 세상이 갑자기 매몰차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예나 지금이나 제 갈 길을 갈 뿐이지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한창 때인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와 차이가 더 시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일은 거의 항상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들의 인정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생채기가 나고 맙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귀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살며만 줄여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머무는 것, 굳이 내가 옳다고 증명하지 않는 것, 때로는 남들의 오해를 그냥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여유입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나 좀 알아달라 보채는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덤덤한 마음을 이제는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사람은 종종 뒷짐을 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하는 미련이 가시처럼 지르곤 하지요.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현재의 나를 가장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칼날입니다. 버시야, 그 시절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 옛날을 재판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에 왜 나는 매화처럼 봄에 더 일찍 피지 못했을까 하고 나무를 탓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한 시절도 그저 그 시절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매번 완벽한 선택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훈장 같은 흔적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서리빨처럼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남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채찍질을 해대지야. 그러나 마음 편한 노년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생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지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짓누르던 바위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지나간 과거를 바로잡으려고 끙끙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다. 잘 견뎌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위로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비단 금층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가시밭길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빡빡했던 마음에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나의 벗들이야, 다음으로는 많은 분이 선뜻 인정하기 쑥스러워하시지만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 번째로 꼭 멈추셔야 할 것은 겉보기엔 사람 좋아 보여도 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빨리 시들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바로 정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사는 일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혹은 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미 마음이 다 닳아버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지요. 하지만 예순이 넘은 삶에서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짊어져야 할 숙제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에서 버티기 위해 또 외로움을 쫓기 위해 사람이 많이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끌벅적한 사람 구경보다 내 마음이 평온한 시간이 훨씬 더 귀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쏙 빠지고 돌아오는 길에 긴 한숨이 나오는 만남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여러분의 노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늙은 교수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마음이 늘 편안한 분들은 곁에 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군요. 대신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잠을 나눕니다. 반대로 늘 불만과 화가 가득한 분들은 의외로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대부분은 서로를 보듬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신을 빼는 소모일 뿐이지요. 서로 누가 더 손해를 받고 누가 더 억울했는지를 따지며 지난 상처를 자꾸만 헤집습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몸으로 내려와 잠도 설치게 하고 말도 거칠어지게 하며 사소한 일에도 화가 불쑥 치밀게 만듭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에는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생기를 북돋아 주느냐, 아니면
기운을 뺏어가느냐의 문제이지요. 늘 두덜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느새 그 어두운 색으로 물들고 맙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빠르고 깊게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인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몰차게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로운 용기 말입니다. 모든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연락에 곧장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무례한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삶을 지켜내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면 혼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고요함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혼자는 평온할 수 있지만 맞지 않는 관계 속에 억지로 있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늘 외로운 법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사람 사이에서 내 상처를 직면하고 알아달라 보챈다면 그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고 속으로 더 깊이 골물 뿐입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벌어질 뿐이지요.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아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로 그 사람을 옮겨놓는 일이지요. 꼭 코앞에 붙어 있어야만 소중한 건 아닙니다. 조용히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굳이 지난 일 들춰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한 사람, 그런 인연 몇 개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말과 감정이 어떻게 노년의 평안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누군가와 다투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말과 감정이 생각보다 앞서 나가도록 내버려둘 습관입니다. 잘못 들은 말이 곧 힘이고 무기였지요. 말로 상대를 설득해야 했고 말로 나를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는 삶에 익숙해졌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은 우리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곤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 뱉은 말 한마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상대에게 깊은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요즘 들어 내 말이 좀 거칠어진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품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고단함과 억울함이 나도 모르게 말을 세우게 만든 것이지요.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몰려오고 그 감정 때문에 말이 더 빠르고 강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교수가 오래 살아보니 말로 나를 존중해달라고 외칠수록 존중은 저 멀리 달아나더군요. 어른의 품위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함과 말 사이의 여백에서 나오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 그것이 바로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옛사람들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그림자도 갈지자로 흔들리는 법이지요.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말투를 고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당장 입을 열어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홧김에 내뱉은 반응이 귀한 인연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흔적은 상대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건 내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날카롭게 맞대응하면 결국 나도 그 무례한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택하는 건 지는 게 아니라 내 품격을 지키는 당당한 선택입니다. 침묵은 겁쟁이의 도만이 아닙니다.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분들만 있을 수 있는 깊은 언어이지요. 물론 말하지 못해 속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 답답함은 금세 사라져도 상처 주는 말은 평생 가슴에 남아 나와 타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말의 수는 줄이고 말의 온도는 따뜻하게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내 감정을 꾹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감정이 굽이 풀린 말아지처럼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잠시만 숨을 고르고 기다리면 대부분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파도 위에서 말을 내뱉으면 항상 후회라는 앙금이 남지요. 노년의 평화는 입을 닫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걸러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또한 많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은 부모님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시는 5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가장 아프고 어려운 일일 텐데 바로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과 그 속에 숨은 불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지극한 사랑이 어느덧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도를 넘으면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아니라 숨 막히는 간섭이 됩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자식의 선택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그건 내 삶을 아직 온전히 비워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그 험한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예부터 자식은 하늘에 잠시 맡긴 귀한 손님이라 했습니다. 잠시 머물다 제 갈 길로 가는 손님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지요. 이 이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어쩌나 하는 그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의 편일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꽉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집안에 쌓인 짐들도 빽빽한 일정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기대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다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지요. 물건처럼 마음속 걱정도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걷고 조금 덜 움직여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건강은 남과 겨루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잘 다독이며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조용한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말이지요. 그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이루려고 애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에 걸쳐 할 일을 다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잘 쉬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 늙은 교수는 늘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앞지르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요.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려 나 자신에게 지지 않는 삶, 그거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막바지로 갈수록 우리는 더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합니다. 미련도, 집착도, 노여움도 조금씩 덜어내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내려놓아도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순 이후의 하루하루는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불안과 걱정으로 채울지 아니면 고요와 감사로 채울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남을 시간만큼은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이 길을 걸어온 늙은 교수가 벗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지막 마음입니다.